나는 결혼식 장소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찌르는 걸 느꼈다. 형이 내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이 여기 앉아? 이 결혼식 망신이야. 그의 목소리는 홀 안을 울려 퍼졌고 손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내 안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독처럼 달콤하고 차가웠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내가 3년 동안 꿈꿔온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을 고쳤다. 입술에 바른 빨간 립스틱이 피처럼 선명했다. 오늘 내가 다 잃게 될 거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형,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모든 배신자들. 그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들의 비밀을.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대였다. 내 무대.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할 무렵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형의 신부, 지은이는 아직 모르는 눈치였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순수하고 사랑에 빠진 여자의 미소. 하지만 그 미소 아래에 숨겨진 건 나를 배신한 우리의 과거였다. 우리는 소꿉친구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이었다. 결혼식은 서울의 고급 호텔 홀에서 열렸다.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였고 봄 햇살이 테이블 위에 꽃다발을 비추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형, 민준이는 내 오빠였다. 우리는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그는 항상 빛이었다. 나는 그림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민준이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다. 나는 그냥 존재할 뿐이었다. 하지만 지은이와 만나면서 내 삶은 바뀌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다. 같은 문학 동아리, 같은 꿈, 그녀는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리고 민준이는 내 첫사랑. 수연아, 민준 오빠 좋아해? 지은이가 물었다. 그때 우리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장난기 가득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가족이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르다고 외쳤다. 민준이는 나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 내 방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 수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의 속삭임. 그 모든 게 진짜였다고 믿었다. 그런데 3년 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었다.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던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의 책을 맡게 됐다. 그 책은 내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사장실에 불려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수연 씨, 이 책 표절 의혹이 있어. 표절. 내가. 증거는 민준이의 이름으로 된 원고였다. 그는 작가 지망생이었고 내 아이디어를 훔쳐 제출한 거였다. 형이, 왜? 나는 물었지만 그는 웃었다. 내가 너무 잘 나가서 나도 좀 빛을 봐야지.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시작이었다. 지은이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와 이미 만나고 있었다. 내 뒤에서. 미안해, 수연아. 하지만 민준 오빠가 더 나한테 맞아. 그녀의 메시지. 그 후 나는 회사에서 쫓겨났다. 명예훼손 소송까지 걸렸다. 어머니는 민준이를 택했다. 수연아, 내가 잘못한 거야? 형을 용서해. 나는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에서 매일 밤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후 남은 건 증오였다. 그리고 계획. 나는 복수를 다짐했다. 단순한 폭로는 싫었다. 그들은 고통을 느껴야 했다. 나처럼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나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작은 PR 회사에서. 그리고 민준이의 약점을 파헤쳤다.
그는 이제 유명 작가였다. 내 아이디어로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으니까. 지은이는 그의 매니저가 됐다. 완벽한 커플.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더 깊었다. 민준이는 돈을 세탁하고 있었다. 출판사 자금을 빼돌려 불법 도박에 쓰는 거였다. 지은이는 그걸 도왔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은밀히 3년 동안. 결혼식 당일 나는 초대받지 않았지만 신부 측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갔다. 내 이름은 바뀌었다. 김하윤으로. 새로운 신분증, 새로운 3홀 안으로 들어서자 민준이가 나를 봤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너, 수연이,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네요. 오빠오. 그는 당황했다. 지은이가 다가왔다. 누구세요? 오랜 친구예요. 축하드려요. 내 목소리는 달콤했다. 의식이 시작됐다. 목사님이 사랑의 맹세를 읊을 때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내 계획의 핵심. 홀스크린에 연결된 시스템. 타이밍을 재서 민준이가 반지를 끼우는 순간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이 드러났다. 민준이의 도박 영상, 지은이의 은행 거래 내역, 손님들의 비명. 이게 뭐야? 어머니가 쓰러졌다. 민준이가 소리쳤다. 수연아. 내가 한 짓이야. 그는 내 쪽으로 달려들었다. 침을 뱉었다. 망신이야. 너 때문에. 하지만 나는 웃었다. 오빠, 이게 시작이야. 내가 내게 한 대가 경찰이 도착했다. 내 제보로. 그날 결혼식은 엉망이 됐다.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다. 그날 밤 나는 호텔 근처의 작은 바에 앉아 위스키를 홀짝였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항상 이렇게 축축하고 차가웠다. 내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의 번호. 수연아, 왜 그랬어? 민준이가 감옥에 갔어. 내 오빠잖아.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유리를 내려놓고 웃었다. 오빠. 그는 오빠가 아니었다. 그는 도둑, 배신자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로 출근했다. PR 회사 블루웨이브는 강남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이었다. 내 상사, 대표님은 나를 믿었다. 하윤 씨,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클라이언트는 민준이의 출판사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내 복수의 다음 타깃이었다. 민준이가 감옥에 간 후 출판사는 혼란에 빠졌다. 그의 책 판매가 폭락했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미팅에서 나는 차분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저희 회사는 위기 관리 전문입니다. 작가님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어요. 사장님의 눈이 번뜩였다. 정말. 어떻게? 나는 미소 지었다. 비밀 무기예요. 하지만 먼저 계약서에 사인해주세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 3년 전 장면이 스쳤다. 내가 쫓겨날 때 그 사장님이 표절자라고 소리쳤던 그 목소리. 이제 그는 내 손아귀에 있었다. 계약 후 나는 출판사의 내부 자료에 접근했다. 민준이의 모든 원고, 재정 보고서. 그 안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이는 출판사 돈뿐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 지은이는 그걸 은폐했다. 나는 자료를 복사했다. 그리고 밤에 내 노트북 앞에서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단계적이었다. 첫째, 민준이를 무너뜨렸다. 둘째, 출판사를. 셋째, 지은이를.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지은이는 가장 어려웠다. 그녀는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약점은 자존심이었다.
소꿉친구로서의 죄책감. 나는 그녀에게 연락했다. 가짜 번호로. 지은아, 나 수연이, 이야기 좀 할래? 그녀는 즉시 답했다. 수연아. 살아 있었어. 미안해, 우리는 홍대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민준 오빠가. 다 내 탓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의 탓이야. 너도 알잖아. 그녀는 울었다. 나 도와준 거 후회해. 하지만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도 사랑했어. 너를. 그런데 왜 배신했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도와줄게. 민준 오빠 풀려나게.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녀를 이용할 기회였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출판사 자료를 줘.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 주말 나는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를 걱정했다. 수연아, 용서해. 가족이잖아. 우리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가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다. 엄마, 나도 가족이었어. 그런데 왜 나만 버렸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민준이가 더 약했어. 이 약함. 그게 변명이었다. 나는 포옹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렸다. 증오가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자료를 분석했다. 출판사의 부정은 어마어마했다. 수억 원의 횡령. 나는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했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베스트셀러 작가 출판사, 대형 스캔들, 주가는 폭락했다. 사장님은 자살 시도했다. 지은이는 나를 원망했다. 너였어. 왜? 나는 답했다. 공평하게. 내가 내게 한 대로. 하지만 복수는 나를 갉아먹었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이의 얼굴, 지은이의 울음. 나는 정말 이게 옳은가?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다음 단계는 지은이였다.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은 영원한 상처. 파일 이 끝 약 1050자. FILE 3.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 거리는 눈으로 뒤덮였다. 내 원룸은 추웠다. 히터를 켜도 내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지은이와의 만남 후 그녀는 변했다.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아, 제발 그만해. 나도 고통받아. 나는 읽고 지웠다. 고통. 그녀의 고통은 내 것의 1000분의 1도 아니었다. 나는 새로운 직업을 찾았다. 아니, 정확히는 위장했다. 민준이의 변호사 사무실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이름은 여전히 김하윤. 경력은 변호사님이 물었다. 작은 법률 도움센터에서요. 피해자 지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민준 씨 사건 도와줄 사람 필요해. 완벽했다. 이제 나는 내부에서 그들을 파괴할 수 있었다. 사무실에서 나는 민준이의 서류를 뒤졌다. 그의 도박 기록, 지은이와의 대화 로그. 그 안에는 충격적인 게 있었다. 민준이는 나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이용했다. 지은이는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오빠, 그건 과거야. 나만 사랑해. 그녀의 메시지. 역겹다. 나는 복사했다. 그리고 밤에 내 친구 듀이란 동지, 은비에게 보냈다. 은비는 기자였다. 이거 터뜨려. 제목은 작가의 이중생활. 다음 날 기사가 나왔다. 민준이의 팬들은 충격에 빠졌다. 소셜미디어는 난리였다. 배신자. 지은도 공범, 지은이는 나를 찾아왔다.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윤 씨, 아니, 수연아. 왜 나까지?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는 선택했어. 민준이를 택했으니까 이 그녀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용서해줘. 우리 다시 친구할래, 친구. 그 단어에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카페로 갔다. 좋아. 하지만 증거를 줘. 민준이의 모든 비밀. 그녀는 망설였다. 그건 안 돼. 나는 웃었다. 그럼 다음 기사에 내 이름이 올라갈 거야.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결국 그녀는 USB를 건넸다. 그 안에 어머니의 비밀이 있었다. 어머니는 민준이의 범죄를 알면서도 돈을 받았다. 엄마. 왜? 그날 밤 나는 어머니를 대면했다. 집으로 갔다. 문을 열자 그녀는 나를 껴안았다. 수연아, 돌아왔어. 나는 밀어냈다. 엄마, 이거 봐. USB를 재생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았어. 모든 게 다 드러나요. 민준이처럼 그녀가 무릎 꿇었다. 제발, 가족을 지켜줘, 가족. 가족은 이미 죽었어. 내가 죽였어. 나는 나왔다. 눈보라 속을 걸었다.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복수가 나를 자유롭게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은비가 전화했다. 수연아, 기사 대박이야. 하지만 너 괜찮아? 응이 계속해.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 지은이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매니저에서 무직으로. 소문이 돌았다. 배신의 여자. 그녀는 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수연아, 나 죽을래. 미안해. 나는 읽고 삭제했다. 죽음. 그건 너무 쉽다. 그녀는 살아서 고통받아야 했다. 민준이는 감옥에서 나왔다. 보석으로. 그는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왜? 나 용서해줄래? 그의 눈은 간절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가짜였다. 오빠, 아직 안 끝났어. 그는 웃었다. 너도 후회할 거야. 그 말에 내 결의가 단단해졌다. 다음 단계.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민준이가 보석으로 나온 후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나에 대한. 그는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다. 내 정체를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앞서 있었다. 김하윤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 은비의 도움으로.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출판사를 인수하는 거였다. PR 회사에서 자금을 모았다. 은비가 투자자를 소개해줬다. 위험해, 수연아. 그녀가 말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미팅에서 나는 사장님을 설득했다. 이 출판사는 미래가 있어요. 스캔들. 저희가 씻어줄게. 하지만 속으로는 파탄낼 계획이었다. 계약이 성사됐다. 나는 이제 출판사의 부사장. 민준이는 충격을 받았다. 너 어떻게? 그는 내 사무실로 왔다. 배신자 새끼. 나는 웃었다. 오빠, 이게 내가 가르친 거야? 배신. 우리는 대치했다. 그의 주먹이 날아왔지만 나는 피했다. 경찰 불러? 아니면 여기서 끝내. 그는 물러났다. 지은이는 임신했다. 민준이의 아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가슴이 아팠다. 축하해. 나는 메시지 보냈다. 그녀는 답했다. 고마워. 하지만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임신. 그건 새로운 무기였다. 나는 그녀를 동정했다. 아니, 이용했다. 도와줄게. 병원 비용 이 조건은 민준이의 모든 자산 이전.
그녀는 동의했다. 절박함에. 서류에 사인할 때 그녀의 손이 떨렸다. 수연아, 이 아이는 무슨 죄? 죄. 내가 지은 죄야. 서류가 완료됐다. 민준이는 모든 걸 잃었다. 집, 돈, 명예. 그는 거리로 쫓겨났다. 어머니는 병들었다.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그녀는 나를 불렀다. 수연아, 엄마 죽을 것 같아. 민준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 내 선택이야. 하지만 밤에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민준이는 나를 습격하려 했다. 어두운 골목에서. 너 죽여버릴 거야. 그의 칼이 번뜩였다. 나는 총을 꺼냈다. 은비가 준 불법 총. 오빠, 멈춰. 그는 멈췄다. 공포에. 너 미쳤어. 응여 내 덕분에 그는 도망쳤다. 그날 나는 경계를 높였다. 복수는 절정에 다가왔다. 출판사에서 나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 제목, 배신의 대가. 내용은 민준이의 이야기. 가명으로. 하지만 모두 알았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공허함만. 지은이는 아이를 낳았다. 딸 이름은 희망. 아이러니. 그녀는 나에게 사진을 보냈다. 봐, 수연아.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병원에 갔다. 축하해. 하지만 내 눈은 차가웠다.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출판사는 내 손에 완전히 넘어왔다. 민준이는 노숙자가 됐다. 거리에서 그를 봤다. 더러운 옷, 헝클어진 머리. 그는 나를 봤다. 수연아. 제발. 나는 지나쳤다. 오빠, 이게 끝이 아니야. 지은이는 우울증에 걸렸다. 아이를 돌보며 약을 먹었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나 미쳐. 도와줘. 나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다. 내 원룸. 왜 도와? 아직. 친구잖아, 이 친구. 웃기다. 하지만 나는 도왔다. 상담사를 소개했다. 속으로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어머니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었다. 민준이가 사라진 후 그녀는 나만 의지했다. 수연아, 엄마 잘못했어. 우리는 화해하려 했다. 저녁을 먹으며. 엄마, 사랑해. 하지만 내 말은 거짓이었다. 증오가 남아 있었다. 민준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언론에 나를 고발했다. 여동생의 복수, 가족 파탄. 인터뷰에서 울었다. 동정 여론이 일었다. 내 이름이 실렸다. 김하윤이 아닌 이수연. 나는 위기에 처했다. 회사에서 압박이 왔다. 사임해. 나는 싸웠다. 은비와 함께.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민준이의 범죄, 지은이의 공모, 어머니의 침묵. 세상이 충격에 빠졌다. 민준이는 다시 잡혔다. 영구 구형. 지은이는 자살 시도했다.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깨어났다. 수연아,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나는 대답했다. 내가 나한테 한 대로. 하지만 그녀의 눈을 보니 후회가 들었다. 미안. 사랑했어. 너를. 그 말에 내 벽이 무너졌다. 나는 멈췄다. 복수를. 아니, 잠시. 어머니가 죽었다. 심장마비로. 장례식에서 민준이와 지은이가 왔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끝내자. 민준이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 고조가 왔다.
나는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다. 출판사의 모든 자산을 매각했다. 돈으로 피해자들을 배상했다. 나 포함. 그리고 지은이에게 편지를 썼다. 이제 자유야. 하지만 잊지 마, 배신의 대가. 민준이는 감옥에서 자살했다. 소식 들었을 때 나는 웃지 않았다. 울었다. 승리. 아니, 패배였다. 가을 바람이 불었다.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작은 시골 마을로. 바다를 보며 살았다. 출판사 돈으로 작은 서점을 열었다. 책 냄새가 나를 위로했다. 지은이는 아이와 함께 살았다. 가끔 메시지 왔다. 고마워, 수연아. 살아 이나는 답했다. 너도. 내 삶은 변했다. 후회와 용서 사이 복수는 나를 구했지만 파괴했다. 가족은 없어졌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강해졌다. 때론 그 결혼식을 떠올렸다. 내 웃음. 그 웃음 뒤에 눈물이 있었다. 망신이야 라는 형의 말, 이제 그건 내게도 해당됐다. 하지만 후회 없어. 그게 공평한 대가였다. 나는 새로운 책을 썼다. 제목, 웃음 뒤에 눈물. 출간됐다. 베스트셀러. 독자들은 울었다. 나처럼. 삶은 계속된다. 복수의 끝은 용서의 시작. 하지만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 상처를. 그것이 나를 만든 거니까.